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정치사 부분은 현대까지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제가 정치사 위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빠뜨렸던 부분 중에서 문화 파트랑 불교 부분은 조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따로 떼서 설명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국시대랑 신라시대, 고려시대의 불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통일신라까지의 불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삼국시대 기억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있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화, 사회문화, 경제 파트 부분에서는요, 신라 시대에 여기 보시면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과서에는 비석 사진이 나와 있을 거고요.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두 학생들이 서로 유교 경전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글을 쭉 써놓은 그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이때 당시에 삼국시대 때는 배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비석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백제시대의 유물 중에서 중요한 건 금동대학로와 서산용연리 마열의 삼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금동대학로 먼저 보겠습니다.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이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불교 그리고 도교라는 게 있었어요. 도교. 불교의 양식과 도교의 양식이 같이 들어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향로라는 건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모양, 제가 미술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네. 자,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이 아랫부분은요, 연꽃으로 이렇게 받쳐져 있어요. 위에 향로를. 여기서 연꽃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에는 산 모양과 그리고 학 모양이 있는데, 도교에서는요, 여러분, 불로장생을 최고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불로장생을. 그래서 도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십장생 같은 거 알고 있잖아요.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십장생. 뭐 학이라든지 해, 달, 산, 하천, 그리고 뭐 거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로장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도교의 사상입니다. 여기서 보면 위에 항 모양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불교의 양식, 위에는 도교의 양식, 이 두 가지 종교의 색채가 한 예술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 시험에 잘 나오고 교과서에 있는 사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용연리 마예열의 삼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산용연리에 있는 마예열의 세 명의 부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절벽에 보면 부처 3명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왜 별명이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나리자라는 그림 알고 계시죠? 모나리자가 유명한 이유는 황금 비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미술품을 어느 자리에 서서 보더라도 이 미술품,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듯한 그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산영연리 마열의 삼존상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불상을 쳐다봤을 때 어느 곳에 있어도 이 마열의 삼존상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있고 나를 계속 바라보고 웃는다라고 해서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씩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통일신라 시대에는 경제 파트에서 청해진, 그리고 울산항, 당항성, 정당성, 이러한 국제무역항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제무역을 했다는 거. 자,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민정문서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자, 민정문서라는 건 지금의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본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랑 그 다음에 가축의 숫자, 방 크기, 그리고 가족의 숫자, 모든 나의 재산상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민정문서라고 합니다. 이 민정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올바르게 걷기 위해서 나라에서 작성을 했고, 이 민정문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민정문서가 있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불교 파트가 좀 잘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정식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저도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까지만 정확하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신라시대에 이제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면서 그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자, 고구려 때는 소수리왕이었습니다. 백제는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 다음 신라는 버풍왕이었습니다. 앞에 했던 거 다시 동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율령을 공인하고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기틀을 잡는 왕들이었어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불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종과 교종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적어놨지만 간단하게 선종은 수양 그리고 참선을 위주로 했던 게 바로 선종입니다. 교종은 교리와 경전의 해석을 위주로 했습니다. 즉 뭐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불교에서 여러분들 그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선하는 거 본 적 있죠?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게 바로 선종입니다. 자, 교종은 불교의 경전 있잖아요. 불교 경전을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 책 속에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책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게 바로 교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울 때 헷갈리니까 선종은 수양, 참선 보면 시옷 글자 시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종은 수양, 교종은 경전의 해석, 교리를 보는 거니까 교종은 교리 이렇게 외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옷과 기역 차이로. 자, 그리고 통일신라에 오게 되면 유명한 승려 두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효대사와 의천대사입니다. 의상대사예요. 자, 여러분들 원효 해굴물 사건 기억하시죠? 원효가 이제 뭐 당나라에 유학을 가다가 비를 만나서 동굴에서 잤는데 목이 마른 나머지 머리맡에 있는 걸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그 물이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을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나서 그 물이 어딨나 찾아보다가 보니까 해골에 고여있던 물인 걸 보고 굉장히 더럽고 역겨워서 토해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이치를 찾았다라는 게 바로 원효의 해골물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자, 원효대사. 자, 원효대사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잠을 자고 있던 잠결에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머리를 더듬더듬해서 물을 찾아서 마셨는데 되게 시원했어요. 이걸 그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이게 해골물인 줄 알고 토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의 이치는 뭐냐면요. 모든 일이든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이게 시원한 물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맛있는 찬물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해골에 담겨있다는 물을 보자마자 내 마음이 역겨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활도 똑같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다. 하나의 마음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서 일심사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심사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미타 신앙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에 이바지한 사람이 바로 원효입니다. 여기서 불교의 대중화를 왜 이바지했냐면 원효는 이러한 깨달음을 돌아와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효대사는 고기도 먹었다 그래요. 술도 마시고 일반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하나의 불교를 설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원효를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의상대사는 원효와 그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같이 올라가다가 의상대사는 깨달음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당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거기에 유명한 승려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불교 문제에 대해서 심취하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때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자, 화엄사상을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알기 쉬우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와 나의 연결고리란 말 들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뭐냐면 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달서고등학교라고 칩시다. 달서고등학교 학생들이 원래는 태어났을 때부터 친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달서고등학교에 와서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 올라가 봅시다. 대구로. 그러면 내 아버지 때도 서로 간에 친구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까? 예, 있죠. 아니면 내 자식이 내 이런 친구들끼리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자식이 공부해서 다시 달서고등학교에 왔습니다. 달서고등학교에서 내 친구들의 자식이 달서고등학교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르는 인연도 원래 올라가 보면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바로 화엄사상이다. 이해되세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에 사물함을 열게 되면 조그마한 외계인들이 거기서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포커스가 이렇게 아웃되면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나오고 인간 세상이 나왔을 때 또 포커스가 쭉 아웃돼서 우주가 나옵니다. 우주가 쭉 당겨지면서 그 다음 하나의 행성이 나오고 그 다음 은하계가 나오고 은하계를 쭉 당기면 하나의 구슬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구슬을 갖고 노는 또 거대한 외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내 바깥의 세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밟고 살지만 개미들도 사람이 밟고 지나가지만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개미 사회는 엄연히 우리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모든 인간들이, 모든 공간과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러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과연 일반 백성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네,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상들은 주로 귀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는 약간 불교의 귀족화를 이뤘던 인물이고요. 원효대사는 불교의 대중화를 이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효의 일신사상, 아미타사상, 불교의 대중화, 그리고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관음사상, 그리고 불교의 귀족화, 이렇게 조금 비교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원효와 의상대사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고려에서 진울과 의천대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